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드디어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원의 넓이를 공부해 볼 건데 원의 넓이를 어림해 볼 겁니다. 왜 대충 계산하는 어림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아직 원의 넓이를 배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넓이를 구할 줄 알고 있는 평면도형, 직사각형이나 삼각형 이런 넓이 구하는 방법을 활용하든지 아니면 넓이의 기본 개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의 넓이를 한번 대충 어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넓이의 개념에 대해서 이번 단원 시작했을 때 보여준 동영상 강의에서 설명해줬죠. 여러분들이 뭐 가로 곱하기 세로 이런 공식을 기억하는데 그것보다 먼저 우선 넓이의 개념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거는요. 가로가 1cm고요. 세로가 1cm인 정사각형이에요. 가로가 1cm고 세로가 1cm인 정사각형의 이 면적, 이 넓이를 우리가 1제곱cm라고 합니다. 그쵸?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전 학년에서 배웠던 게 바로 이거를 단위 넓이, 즉 기준 넓이라고 했을 때 넓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 안에 이 단위 넓이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냐, 몇 번이나 들어갔냐로 양을 측정, 넓이 양을 측정하는 것이 바로 넓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단위 넓이가 몇 번 들어가요? 한 10번 들어갈 정도예요 하면 10제곱cm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넓이를 생각할 수가 있었죠.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주황색 원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라고 할 겁니다. 자, 당연히 여러분들은 원의 넓이를 아직 구할지 모르기 때문에 직접 해서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은 모를 거예요. 그런데 방금 전에 여러분 봤을 때 선생님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죠. 그렇죠?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이 원의 넓이의 범위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범위. 왜 범위를 찾을 수 있느냐?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 원은요, 지금 이 마른 모보다는 넓이가 큽니다. 그쵸? 마른 모로 겹치고도 남은 부분이 보이니까 당연히 이 원의 넓이는 마른 모보다 클 거예요. 하지만 이 뒤에 있는 정사각형보다는 작습니다. 왜냐하면 겹쳐봤을 때 정사각형을 겹치면 정사각형이 오히려 남는 부분이 생기죠. 즉 넓이를 보면은요 이런 관계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마른 모가 원의 넓이보다 작습니다. 그쵸? 하지만 이 정사각형 원의 넓이가 커요. 즉 여러분들이 다음 수업 시간에 어림을 해볼 건데 이 원의 넓이가 바로 이 마름모의 넓이. 자, 넓이라는 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름모의 넓이보다 크고 그리고 정사각형의 넓이보다 작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통해서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음 시간에 해볼 거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범위가 나오겠죠. 잠시만요. 여러분 공부했으면 이렇게 범위가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가 넓이가 3이라고 해봅시다. 이거 예를 든 거예요. 그럼 정사각형의 넓이가 4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3제곱cm보다 크고 4제곱cm보다 작다. 그러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범위 말고 숫자를 얘기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 잘 보세요. 이 마름모하고 원의 넓이 차이가 바로 여기 삐져나온 이 부분만큼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반대로 이 원과 그리고 이 정사각형의 넓이도 요만큼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사실 이 노란색 부분과 빨간색 부분이 뭐 큰 차이가 나는지 딱 눈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크게 차이가 많이 안 나요. 즉 제가 선생님 지금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아마 이 마름모와 원의 넓이 차이나 그 다음에 이 원과 뒤에 정사각형 넓이 차이나 비슷할 거라는 거죠. 즉 정리해보면 이 넓이가 3과 4의 중간쯤에 있을 거라고 한번 추측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왜? 마름모하고 원의 넓이 차이도 비슷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원과 정사각형의 넓이 차이도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3과 4의 중간쯤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답니다. 자, 3과 4의 중간을 어떻게 구하죠? 뭐 여러분 그냥 3.5라는 게 바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3과 어떤 수의 중간을 구하려면요 두 수를 더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나누기 2 하면 중간이 나와요. 그쵸? 그래서 7 나누기 2 하면요 3.5가 나오겠죠. 그래서 대략 이거의 넓이가 3.5 제곱센티미터이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어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방법은 여러분들 딱 봐서 알겠지만 정확한 방법은 아닐 거예요. 물론 실제 원의 넓이와 비슷할 겁니다. 하지만 정확하진 않겠죠.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굉장히 큰 원이 있죠. 자, 이 원의 넓이를 구하는데요. 다시 한번 넓이의 개념 첫 번째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넓이가 뭐라 그랬죠? 자, 넓이는 단위 면적이 몇 번 들어가는지 측정하는 게 넓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단위 면적이 표시되어 있는 모눈 종이를 준비를 한 거죠. 여기에서 바로 이 녹색 한 칸이 바로 1제곱cm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원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 안에 단위 면적이
몇 개 들어가는지 세보면 우리가 넓이를 알 수가 있는데 문제가 발생해요. 바로 어디가 문제가 발생하냐? 바로 이런 애들이에요. 뭐 반칸 아니면 뭐 3분의 1이 될지 이 정도로 들어간둥만둥한 애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단위 넓이의 개수를 세는 걸로 넓이를 완벽하게 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왜냐하면 이 애매한 아이들 때문에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생각을 했냐? 역시 마찬가지로 범위를 설정한 겁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하늘색으로 표시한 부분 보이죠? 자, 이 하늘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여러분이 딱 보기에도 원의 넓이보다 작을까요? 클까요? 예, 지금 현재 다 덮고 나서도 핑크색 부분이 보이는 걸 봐서 이 선생님이 지금 표시한 이 하늘색 부분은요, 원의 넓이보다 작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다음 장 한번 봐볼까요? 이번에는요, 마찬가지로 모눈종이가 뒤에 겹쳐져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겹쳐져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겹쳐져 있는데, 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겹쳐져 있는데, 지금 빨간색이 삐져 나와 있거든요. 그쵸? 빨간색이 삐져 나와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모눈종이의 전체 넓이 합은 과연 원의 넓이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그렇죠. 조금 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어떻게 공부해 볼 거냐면은, 얘 넓이가, 뭐 이거 대충 얘보다는 크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얘보다는 작다. 즉 역시 마찬가지로 이 단위 넓이를 활용해서 얘 원의 넓이가 원의 넓이가 원의 넓이가 아까 하늘색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빨간색보다는 작을 것이다 라는 걸 토대로 여러분의 원의 넓이를 또 어림해 볼 거예요. 그런데 방금 전에 여러분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단위 넓이 개수를 세는 거로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보다는 자 여기서 했던 이 방법보다는 조금 더 답에 근접하게 즉 정답에 근접하게 나오지 않을까 즉 오차가 줄어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훨씬 더 여러분 세밀하게 범위를 짰잖아요. 여기에서 봤을 때 실제 이 하늘색 부분과 원의 크기 차이보다 여기서 봤을 때 실제 원과 마름모 그리고 정사각형의 넓이 크기 차이가 여러분 눈으로 딱 봤을 때도 여기가 더 적어 보이죠. 그리고 이게 더 적어 보이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로 구했을 때 더 원의 실제 넓이에 근접한 값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의 넓이를 자 정확하게 구하라는 게 아니라 어림해 보는 방법을 여러분 다음 시간에 한번 공부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뭐 여기서는 여러분 넓이 구하라고 할 때 아마 이렇게 쉽게 하면 되겠죠. 여기에 있는 네모칸 수를 세는 거예요. 네모칸 수. 근데 이게 총 4개 있었으니까 이거까지 합하면 몇 개일까?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합하면 몇 개일까? 자 그리고 이것까지 합하면 몇 개일까? 이거 다 더해 보면 이 빨간색 부분의 넓이 나오겠죠? 그리고 하늘색도 마찬가지고요. 이 하늘색 총 다 더하면요. 그래서 그 더한 걸로 하늘색의 넓이 구하고요. 빨간색의 넓이 구해서 마찬가지로 요것과 여기와 차이가 비슷한 것 같으니까 원의 넓이와의 차이가 비슷한 것 같으니까 이 한 중간 정도 되는 값이 이 두 개의 중간 정도 되는 값이 원의 넓이지 않을까 하는 어림하는 방법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선생님이 뭐 어렵게 설명했는데 오늘은 뭐 사실 가르쳐 준 건 없어요. 뭐 할 거라는 걸 했죠. 자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해볼 거는 자 원의 넓이 여러분들이 할 줄 아는 걸로 어림해 볼 건데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할 줄 아는 거 뭐 활용했냐면은 바로 정사각형하고 마름모의 넓이로 어림해 볼 겁니다. 마름모.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 해볼 거냐면요. 단위 넓이. 단위 넓이가 몇 번 들어가는지 세는 걸로 여러분들이 원의 넓이를 어림해 볼 겁니다. 원의 넓이를 어림해 볼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 방법 다 정확한 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식이라 그랬죠? 바로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는 걸 얘기했죠? 이렇게 해서 죄송해요. 좀 다운됐는데 원의 넓이가 뭐보다 크고 뭐 예를 들어서 4보다 작고 뭐 3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 그랬어요. 근데 두 개 다 원의 넓이가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의 중간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중간 값이 뭐 한 3.5 제곱센티미터쯤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추론하는 방법으로 어림해 볼 거라 그랬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잘 모르는 부분은 아마 오늘은 선생님이 수업 문제를 풀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선생님이 뭘 말하려고 했는지 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한번 해결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소 동영상이 길었죠? 자, 수업 시간에는 여러분들 아마 그렇게 어렵게 하지 않아도 문제가 풀릴 거예요. 자, 그럼 수업 시간에 보겠습니다. 자, 잘 가요.